그 이쪽에 주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한 줄 주석 이런 거 끝에까지 한 줄 주석을 많이 써가지고 주석하는데 이제 패키지가 뭐지 이런 걸 이제 패키지 뭐 이렇게 써가지고 패키지가 뭐지? 그 원래 뜻을 번역하면 어떻게 되지? 번역하면 이제 꾸러미라는 뜻이 되죠. 한국말로는 이제 꾸러미, 묶음 이런 뜻이죠. 묶어서 사용한다. 얘네들은 이 여러 가지를 한 개 묶어 놓은 것을 컴퓨터에서는 폴더라고 이해하죠. 그래 폴더라는데 여기는 이제 위치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이 코드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요. 위치를 알려주는데 이 윈도우즈에서는 폴더라고 이해합니다. 폴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한번 찾아가 보시면 D 드라이브에 자 이니셜 밑에 이제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하고 썼죠. 썼는데 여기 뭘 열어놨습니다. 어떤 게 설정이 됐어요. 이런 게 점 메타데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자바라는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설정 정보. 어떤 창을 열었어요. 이제 어떤 클래스가 생겼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 메타데이터 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설정된 게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하면 점 메타데이터를 지워버려요.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한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안에 여기 있는 요 프로젝트 안에 설정이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지워서 지난번에 한글이 이상이 생긴 분들은 요거 지워서 다시 해드렸는데 이 경우에 그 프로젝트 소스는 있어야 되니까 자바 소스만 따로 보관해 놨다가 꺼내 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백업해 놨다가. 근데 여기 프로젝트 안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src가 있습니다. src 안에 여기 this is java라는 폴더가 생겼죠. 여기 폴더. 이게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자바가 있습니다. 시작 위치는 src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 위치가 시작 위치에 이렇게 여기서부터 패키지 요에 있는 폴더가 패키지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꾸러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폴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폴더 안에 파일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사용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 보통의 경우는 폴더는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범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점점 작은 범위로 들어가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폴더를 한 개 만들고 그 안에 또 뭔가를 더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의 점을 씁니다. 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안에 뒤에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거 안에 더 뒤에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 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간단하면 한 개만 쓰겠지만 점점 점점점점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사용이 되시는데 저희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소스를 보시더라도 시스템을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여기 패키지 이쪽에 메뉴에 더 올라가면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점 쓴 거 보이시죠? 자바라는 폴더 안에 LANG라는 폴더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키지는 자바 패키지를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개발자들만 사용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자바 패키지라든지 뭐 자바 X라든지 이런 패키지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 이름으로 일반 개발자들이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으시고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패키지 꾸러미인데 내가 자바라는 꾸러미 안에 LANG라는 꾸러미를 한 개 더 이렇게 모아놔서 여기 LANG고 얘가 자바고 이렇게 넣어놓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바 안에 LANG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의미되고, 폴더 상에도 이제 자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LANG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도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패키지는 꾸러미라고 번역을 하고 위치 정보 어디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걸 말하고 윈도우즈는 폴더를 의미한다. 되셨나요? 폴더에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퍼블릭이 써 있습니다. 퍼블릭이 뭘까요? 이제 퍼블릭이 뭐죠? 예, 퍼블릭 원래의 뜻 공동의 공유 이런 뜻이 있죠. 공동이란 뜻도 있고 뭐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있고 아시겠죠? 뜻이 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쓸 수 있어. 그게 공유 이런 뜻이죠. 어떤 물건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못 써.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퍼블릭이라고 쓰면 공유를 써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같은 반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반에서도 공유해 쓸 수 있어요. 그 와이파이 같은 건데. 와이파이. 거기 오픈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알려주고 같이 쓰잖아요. 근데 다른 반에서도. 이런 경우에 이제 공동 공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소라고 썼는데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저희가 패키지라는 말이 이제 처음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지정을 해놓는 거죠. 내 거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어요 라고 지정할 때는 퍼블릭이라고 쓰는 거예요. 되셨죠? 퍼블릭이라 써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른 곳에서 실행할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바가 같은 폴더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자바 실행할 때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자바가 얘를 끌어다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돼요. 되시겠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쓰셔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퍼블릭을 빼면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 자체가 퍼블릭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퍼블릭으로 또 썼네요. 얘도 똑같죠. 다른 장소에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공동의 공유되는 다른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 java.exe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실행할 때에 다른 곳에 있으니까 여기 메인이 맨 처음 실행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져다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려면 퍼블릭으로 사용돼 있지 않으면 가져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퍼블릭을 빼면 실행이 안 돼요. 퍼블릭 빼면 퍼블릭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태틱이 뭐죠? 네? 여기 파파고 여기 알려주는 대로 예 스태틱 정적이라 어려운 말 써서 정적 예, 고정 이런 뜻이죠. 정적인 고정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여기 쓸 때는 파파고가 알려준 대로 뭐 고정된 이게 변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스태틱이라고 썼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메인 메모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12기가, 8기가, 12기가, 뭐 8기가, 12기가 또는 이제 그 16기가, 16기가, 32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32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는데 맨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 뭐가 올라와요? 윈도우즈. 여기 윈도우즈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있어야 하드디스크나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윈도우즈가 없으면 동작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뭐 올렸어요? 이클립스. 실행해서 올렸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바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위에 클래스가 실행이 돼요. 이렇게 실행이 돼서 하게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올리게 되면, 이제 그 모든 프로그램들 다 올리게 되면 이 메모리가 용량이 꽉 찰까요? 꽉 차지 않을까요? 꽉 차겠죠. 그 크롬도 열고 있고 뭐 등등등 해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올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올릴 때에도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올렸다가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밖으로 쫓아내 버려요. 쫓아내서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자바에서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필요에 의해서 그 불러서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다시 쫓아내고 그러면은 다시 올리고 쫓아내고 합니다. 근데 이 메인 메모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계가 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쓰다가 얘가 이제 A라는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어요. 쓰다가 A가 없어지고 이제 B라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해서 B를 썼습니다. 근데 A가 필요 없어서 사라지게 됐어요. C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가 C가 채워지겠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1번째라고 생각하고 얘가 2번째입니다. 근데 A가 다시 필요에 의해서 A를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면 A는 어디로 올라갈까요? 비어있는 3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1, 2, 3 되셨나요? 예? 그러면 얘는 고정이에요?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non-static이라고 얘기합니다. non 앞에 non 붙여서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non-static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스태틱으로 만들면 얘가 쫓겨나지 않아요. 절대. 프로그램이 전부 다 자바 끝나기 전까지는 쫓겨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요게 이제 프로그램의 요 메모리 번지수가 고정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적이고 고정돼 있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올리고 이렇게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얘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주소 메모리에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쫓겨나지 않아요. 쫓겨나지 않아서 주소가 고정입니다. 주소가 고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스태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고정돼요. 요거 의미를 그냥 영어로 하면 스태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태틱의 반대는 고정이 아니라 고정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반대되는 것은 이제 non static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써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non static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표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표시가 없어요. 아무 표시가 없다. 없으면 없다. 없으면 non static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스태틱을 빼요. 그럼 non static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올려라 할 때 스태틱으로 아니고 올려라 할 때 사용되는 것을 또 쓰셔야 돼요. 그 여기 non static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개발자가 얘를 올려주세요. 이게 필요하니까 올려주세요라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실 때 쓰는 게 new입니다. new. 새로 만들자. new에서 그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뒤에다 쓰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고 얘네들이 다 써지면 밖으로 쫓겨나는 얘는 non-static입니다. non-static. 자체적으로 쫓겨나고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자기 자리를 쓰고 있어 누군가가. 그러면은 너 비켜 이러면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 찾아서 가야 된다. 그러면 번지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고정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 된다. 동적 주소를 가지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미는 되게 쉽죠. 이런 걸 알고 짜시면 되게 편하다 이거예요. 모르고 짜면 되게 힘들고요. 아시겠죠? 짜면 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이드는 뭘까요? 보이드 나왔습니다. 보이드 무슨 뜻이에요? 네? 예, 비어있다. 비어있는 비어있다. 뭐 이런 뜻이고. 공허한, 헛된,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갔더니 뭔가 비어있다. 그, 보통의 경우는 데이터 집어넣는 데다 비어있다 이런 얘기를 쓰지는 않아요. 하는데, 여기 지금 앞에 그 보이드 뒤에 있는 게 메인입니다. 메인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처리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처리를 해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일 처리를 하라는 얘기는 자 이것 좀 갖다 버려주세요 라고 이제 딴 사람한테 한 게 이제 제가 지우개를 한 게 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버리는 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이 지금 처리하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버려주세요 그러면은 버려줄 때에 나한테 따로 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시겠죠? 저쪽에 행정 쪽에 가가지고 서류 좀 가져와 주세요. 그럼 저한테 뭘 줘야 돼요? 서류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쪽에 행정에 가서 뭐 마카펜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뭘 줘야 돼요? 마카펜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돌려받은 마카펜이나 뭐 지우개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보이드라고 안 써요. 근데 돌려받는 게 아무것도 없고 버려주세요. 그럼 버리고 끝. 이러면 보이드라고 써요.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이해되시겠죠? 네? 되셨나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얘를 쓸 때는 보이드를 쓸 때는 뒤에 이제 처리하는 명령어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자바에서 메서드라고 얘기합니다. 메서드. 여기는 처리 명령어들의 집합을 여러 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가 뭔가를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하고 메서드 처리 후 돌려받는 건데요. 받는 것이 없다라고 선언한 게 보이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메인이라는 게 이게 처리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메인 안에 그 메인 바로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으면 처리해라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처리해라. 그 처리하는 거를 지금 여기 보이드란에 잔뜩 붙어 있으면 얘는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언.
뒤에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여기 시스템.out.println 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가로 열고 닫고는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얘는 선언하는 거죠. 메인은 선언을 해서 나중에 누군가가 호출을 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사용이 될 건데 그렇게 그 선언할 때 쓴다라고 하고, 메인은 이럴 때 메인 메소드라고 얘기하고 메인을 처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이니까 얘가 주 처리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처리 이렇게 되시고요. 그 보이드 뒤에 있는 메인이 주라는 뜻인데, 메인 단어하면 주된 주요한 주 이런 뜻인데, 주된 주요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이런 얘기고,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시작되는 부분 내 처리문에 들어가 있죠. 처리문이 있는 곳이 이제 메인인데, 있는 곳이 메인인데, 이게 처리문이 있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있는 곳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다. 뒤에 메인 뒤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으면 처리문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죠? 있다. 그 가로를 갖고 있으면은 처리하는 게 있으시고, 처리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처리 후 뭐가 나오는지를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 위에 보니까 보이드라고 적혀 있네요. 보이드니까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쓰는 거고, 보이드는 여기 처리하고 나면 나오는 데이터가 보이드예요. 아무것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처리되는 게 한 개가 아니네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처리문이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스템.out 여기 new hello라고 한 개 선언한 게 해놨는데, 이거는 테스팅 때문에 선언하는 거고요. 되셨나요? 테스팅 때문에 선언한 건데 이건 지울게요.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영환 출력하세요 라고 써놨는데, 이게 처리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얘기는 이제 이거를 메인 메소드인데, 메인에서 처리해야 할 명령어는 여러 개를 묶은 한 개입니다. 묶은 한 개. 사실은 처리될 거는 여기 한 개예요. 한 개인데 여러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브라켓이라고 얘기하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바에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썼다는 것은 그 여러 개를 묶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개를 묶은, 요게 이제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는 거죠. 중괄호 열고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 개를 쓰고,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도 보세요. 여기 클래스 public 클래스 hello라고 썼는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중괄호 밑에 중괄호 닫고 보이네. 네,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public static main 앞쪽에 보면 마이너스 간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클릭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한 개만 나오죠. 그래서 클래스 헬로우 안에는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가 한 개 있다. 지금 현재는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개를 더 쓸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여러 개를 더 붙여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여러 개라는 얘기는 0개 이상입니다. 0개 이상.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아무것도 안 써도 오류나지 않아요. 되셨나요? 예, 아시고,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를 눌러보면 여기 안에도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요 가운데 여기 메소드 안에는 처리해야 될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여러 개를 묶어야 되는데, 사실은 메인은 요게 전체가 메인입니다라고 한 개여야 돼요. 한 개. 근데 처리문이 여러 개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로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 사용한다. 여러 개를 묶어서 한 개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처리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걸 처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앞에 메인 앞에 뭐가 잔뜩 붙었어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러면 뭐라고요? 선언이다. 선언. 실행하는 게 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선언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언할 때 제가 뭐를 갖다 버리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지우개를 갖다 버리세요 하면 지우개를
여기 메인한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 사이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여기다 이제 스트링 가로 열고 닫고를 메인 메소드에 처리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넣어준다. 그 넣어주면 얘가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는데 여기 ARJS가 있죠? ARJS가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선언이에요. 선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선언해 놓은 거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선언해 놨다. 이런 얘기고요. 그 스트링이 무슨 뜻이죠? 스트링. 넣어주는 게 스트링. 예, 여기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할 때는 문자열로 이렇게 하는데요. 문자열. 그 원래 영어 뜻 파파고에서 하는 것은 뭐 끈, 줄, 계속 연달아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이게 끈이나 줄 이런 얘기는 이제 뒤에 뭐가 자꾸 달라붙어서 이렇게 한 개 들면 줄줄줄줄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줄줄이 이어지다, 뭐, 이 줄이나 아니면 이어지다, 아니면은 이제 줄 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단어 뜻을 잘 보시면, 지금 컴퓨터 하시는 분은 얘가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 글자가인데 그게 열이에요, 열. 나열되어 있다. 글자가 줄줄이 서 있어요. 일렬로 쫙 서 있는 것을 스트링이라고 이해한다. 아시겠죠? 수정 이해하는데 이거 누가 짜놨어요.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짜놨는데 이게 문자열인데 제가 이영환 이렇게 썼잖아요. 이영환 쓰면 여기 이자 한 글자, 영자 한 글자, 환자 한 글자. 그래서 요거를 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글자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0개 이상의 문자열을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스트링을 할 때는 자바에서는 쌍따옴표를 씁니다. 스트링이라고 선언할 때는 쌍따옴표 찌시고 요거 앞에 있는 걸 나중에 선언할 때 이제 쓰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스트링이라고 쓰는 것은 변수의 형태입니다. 변수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타입 이게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형태가 이렇게 문자열이 이어진 형태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저장할 때 이게 스트링입니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때 쌍따옴표를 쓴다. 쌍따옴표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무슨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 선언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쌍따옴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또는 new에서 new 스트링으로 만듭니다. 스트링. 그 new니까 뭐 한 거죠? new. 넌스태틱 여기 나왔잖아요. 넌스태틱. 아무 표시가 없이 만든 건데 이게 new에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쫓아낸다. 아시겠죠?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저장하기 위해서 갖다 썼다가 얘가 데이터가 다 처리가 끝났으면 버린다. 아시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new입니다. new. 되셨나요? new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프로그램 짜놓은 게 스태틱이 안 붙은 거는 new에서 올려야 한다. 메인 메모리에 올려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씁니다.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처리문이 여러 개 들어있다. 나중에 이런 걸 생성자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스트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쌍따옴표를 찍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스트링으로 처리를 하고요. 또 new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필요할 때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쓸 수가 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쓰시고 대괄호 열고 대괄호 씁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쓰는 것은 그 스트링인데 저희가 이제 대괄호 열고 대괄호 쓰는 것은 이제 이거는 여러 개를 의미하고요. 여러 개를 의미하고 그 자바에서는 이걸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곱하기죠. 곱하기. 열이니까 나열했다. 여기 나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줄줄이 나열했는데 똑같은 거를 뭐 그 곱하기를 해서 3 곱하기 4 하면은 그 3이 똑같은 3이 이게 4개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배열이라고 하는 거죠. 배열. 곱하기 곱할 배자에다 곱절이 된다 해서 그다음에 나열된다. 똑같은 게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개 배열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거는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다. 나열되어 있는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스트링 대괄호가 갖고 그러니까 전달받을 때 ARG S 붙인 게 왜 붙였는지 알겠죠? S 곱하기 여러 개니까 여기 S 붙여서 여러 개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죠? 그 ARGS는 뭘까요? ARG 요거 약자입니다. 약자. 예, 아규먼트. 그 영어로 읽을 때는 아규먼트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아규먼트 찾아봐야 되죠? 네? 설마? 아니 그러니까 설마. 네, 네, 예, 네이버 이런 경우에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네. 아규먼트 한국말로 쓰면 얘가 잘 알아서 예. 아규먼트 차이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어학사전에서 그래서 말고 어학사전 예. 그 아규먼트 예. 이게 컴퓨터만 하시는 분은 전달인자로 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저런 말을 썼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런 말을 썼을까? 논쟁, 언쟁, 말다툼, 논거, 준거, 논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내가 얘를 왜 남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이 프로그램 짜는데 내가 왜 얘를 남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왜 더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인데 근거는 데이터 자료인 거죠. 자료. 그러니까 넘겨받는 자료가 원래 남자라고 돼 있으니까 남자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런 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 결정의 핵심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를 아규먼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아규먼트라고 썼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이제 전달됐다 그러면 파라미터라고 영어로 그냥 씁니다. 파라미터라고 쓰는데 그 조건문에 의해서 어떤 게 결정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프로그램 짜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어떤 경우에는 아규먼트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파라미터라고 얘기했다가 이해되시죠? 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예요. 사실은 if 문장이나 이런 게 의해서 걔를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짜면은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전달돼서 그냥 출력하거나 처리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분 안 하고 아규먼트나 파라미터를 똑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규먼트의 파라미터의 차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코딩상은 똑같아요. 코딩 짜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짜는 게 똑같기 때문에 아규먼트라고 해요. 아규먼트에서 ARG 여기입니다. ARG 앞자만 쓴 거예요. ARGS. 그래서 논쟁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if 문장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ARG라고 쓴 것은 이제 여기 약자입니다. S 썼는데 ARGS 이렇게 쓴 것은 원래는 이제 아규먼트 Q가 아니라 G 아규먼트 S 붙여서 들 이렇게 쓰시고요. 아규먼트들은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원래 뜻은 이제 논쟁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나 논의 뭐 이렇게 논거 그 기준이 되는 말을 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쪽에서는 이게 논쟁할 때 근거가 되는 데이터 이런 얘기죠. 그 프로그램상에서 볼 때는 이제 그 if 문장에서 사용되는 근거, if 문에 결정되게 하는 근거 데이터. if라고 썼는데 조건입니다. 조건. 어떤 조건에 맞춰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처리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근거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 전달받는 데이터를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규먼트. 여기서 S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를 쓸 때 이렇게 대괄하고 같은 데이터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설명 되게 길다, 그죠? 자, 여기 지금 프로그램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30분이 흘렀어요. 30분이 흘러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메인이 뭐라고요? 메소드. 그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예, 결과 타입. 아시겠죠? 보이드니까 없다. 아시겠죠? 스태틱이 뭐죠? 고정. 퍼블릭이 뭐죠? 공공의. 퍼블릭이라 공공의 앞에다가 써가지고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메소드 바로 앞에다는 리턴되는 데이터, 나오는 데이터를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써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열 괄호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 가로열 괄호 나왔으면 얘는 처리문이다. 처리문이 여러 개 있다. 아시겠죠? 그 앞에 있는 게 보통 동사로 많이 사용돼요. 메인, 주로 처리할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얘 처리해주세요. 라는 것을 이제 동사로 많이 사용돼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고요. 이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하셔야 얘가 처음 시작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여기가. 이런 형태를 저희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public static void main 같이 이제 되시는 부분 여기 이제 이곳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되려면 java.exe 파일을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ublic 공공 붙어야 되고요. 한번 들어오면 얘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얘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자바 프로그램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니까 스태틱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얘가 메인 메소드니까 다 끝난 다음에 종료할 마당에 돌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void라고 쓰시고요. 아시겠죠? 이름은 반드시 main이라고 쓰셔야 돼요. main. 예, 자동으로 메인 메모리에 스태틱으로 쓰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자동으로 올라갔을 때 자바가 맨 처음 찾는 게 이 메인이라는 걸 찾아요. 스태틱은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메인이라는 걸 찾아서 이제 실행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배열로 ARJS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받아야 돼요. 형식을 이렇게 안 쓰시면 처음 시작되는 부분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안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데 여기 throws,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오리원하면 그냥 던져버려라. 나중에 배우시게 됩니다. throw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던진다 이런 얘기. 그 영어로 던진답니다. throws 이렇게 써서 여러 개를 던져버리다 이렇게 써서 똑같은 형태로 보여집니다. 시작되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자바에서 자바 JV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바를 실행하면 JVM이죠. JVM이 처음 찾아서 실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얘가 자동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스태틱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스태틱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그때 이제 JVM이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찾게 돼요. 형태는 이렇게 배열, 스트링 배열에 아규먼트를 넘겨받는 형태. 자바는 요 메소드 이름만 같으면 똑같은 걸로 인정하지 않고 파라미터 형태가 같아야 같은 걸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요 끝에까지 싹 다 정확하게 치지 않으시면 실행이 안 된다. 아시겠죠? 잘못 쳐도 실행이 될 수 있는 거는 ARGS, 요거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만 내가 마음대로 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치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메인 다 와야 메인이지. 그래서 메인으로 인정받게 하려면 저거랑 똑같이 저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태틱은 여기 얘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스태틱 있죠?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쫓겨나지 않아서 주소 고정되는데 그럼 얘를 찾아서 실행하거나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사용하려면 스태틱으로 사용하시면 그 안에서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요. 같이 보이는 데서는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얘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호출해서 사용하실 때 여기 hello 저희가 클래스 이름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hello.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사용한다. 지금 메인은 우리가 호출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JVM이 여기 JVM이 사용하는 거죠.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 사용 하게 되고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할 때에 저장할 때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hello.main으로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자동으로 아시겠죠?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이름을 붙여내는데 그냥 메인으로만 붙여놓으면 얘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 클래스에만 얘만 메인인 게 아니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 그대로 쓰고 hello.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메인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패키지까지 들어가게 돼요. 패키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됐죠.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설명은 이제, 그 몇 번 더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이거 설명하느라고 3, 40분 걸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겠죠?